자,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작전 베스트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작전 세력들의 함정과 미끼를 역으로 이용하는 법. 역으로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저는 조금만 먹고, 형님들은 많이 먹고,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상생. 예. 형님들이 끌어올려주면 땡큐 하고 먹는 거죠.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서 팔 생각 자체도 없어요. 적당히 먹고 나오자. 거기에서 나오는 적당이라는 단어를 디파인을 한 거예요. 저는 공대생이라고 했죠. 예, 숫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최고점 기준으로 3분의 1포인트입니다. 거기까지만 먹고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급등주 매매법이 있어요. 급등하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이 작전주들이. 그래서 이 급등 패턴이 나오면 어떻게 먹고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룰을 정해놓은 게 급등주 매매법에 해당되는 이 급등주 이해가 됩니다. 이 급등주 이해. 이것도 아까 한 7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배우려면 이제 이 주식작전 베스트 비법 이쪽은 차트라든지 아니면 심리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닝퍼슨이라는 분이 가치 투자를 이제 지향하다 보니까 이 기본적 분석에 기반한 작전 세력들의 얘기들을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거를 채우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작전주 이해가 됩니다. 이 작전주 이해가. 그래서 세력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저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작전 세력 초월 대응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주가 조작 원리와 실체, 그리고 세력이 개입하고 매집하고 시세 조정하고 마케팅하고 이익은 어떻게 실현하냐라고 이제 뭐 이 관점이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분을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이 주식투자 베스트 비법을 통해서, 이게 책 이름이에요. 이 주식투자 베스트 비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알게 됐어요. 근데 저 책은 이제 제가 그 저희 기본서에 해당되지는 않죠. 이 엑셀 보시면 이 주식작전 베스트 비법이라는 책은 없어요. 보시면 그죠? 네. 그 책보다는 이 책이 나아서 그래요. 이 책이 좀 더 나아 보여서 이 주식투자 베스트 비법보다는 엑스파일을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한 번쯤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겨먹은 책인지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더보기에 보시면 책이 있죠. 요 책입니다. 네, 요 책이에요. 요 책. 주식 투자 베스트 비법. 그래서 모닝퍼슨, 똑같은 모닝퍼슨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페직입니다.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실 필요도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이제 그냥 카페예요.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페직이니까 이렇게 해서 인더쳐서 한 번쯤 이렇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클릭해보면 회원 가입하고 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분한테 물어봐도 되고, 형님 옆에는 이제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쉽죠? 편하고. 청출판이라는 데서 이제 이 책을 냈는데, 나름 굉장히 괜찮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죠. 정리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책이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주식투자 베스트 비법 이 책도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작전의 개요를 보시면 작전이 뭐냐,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세력 누가 하냐, 이것도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흐름 뭘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작전이 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런 것까지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좋죠.
이런 말을 써놓는 거는 사실상 이제 좀 옳지 않아요. 이 작전을 얘기할 때는 작전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워렌 버핏의 이제 이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것, 이 손절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이 이제 첫 번째 원칙, 이 절대 돈을 이제 잃지 않는 이 첫 번째 원칙을 지키려고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분이 바라보는 작전은 세력들이 가담해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작전은 세력들이 가담을 해서 불법과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이용해가지고 주가를 조작을 하는 거죠. 주가를 조작하는데 합법이에요. 네. 더 뛰어난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부당한 이득이긴 한데 이 부당하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해서 이 금융감독원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합법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 불법과 합법적인 수단 다 이해를 하는 게 좋다. 네, 제가 보기에는. 불공정 거래라고 하면 지금 여기 이제 다 불법이에요. 네, 내부자 거래. 네, 아까 내부자 거래 막 얘기하셨는데 불법이에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부정거래. 네. 그 다음에 시세 조정.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이런 거 좀 하려고 하면 제가 좀 말려요. 네, 제가 좀 말리는 편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하자 막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돈을 벌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은 시장에 맡기는 게 좋다. 저는 이제 그쪽입니다. 이 주식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포인트 잘 잡아가지고 들어가면 먹는 거기 때문에 잘 잡는 어떻게 먹을 거냐. 그리고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을 계속 자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작전 세력의 실체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조직 구성을 보면 설계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브레인 역할이에요. 브레인 역할.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엄청난 애죠.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 사람이 쩐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한 사람. 근데 쩐주가 얘를 고용을 할 수도 있어요. 얘도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머리 좋은 애를 합류시키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설계자가 쩐주이면서 차티스트일 수도 있어요. 펀드 매니저 출신인 거죠. 출신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맥이 되게 많죠. 일반적으로 펀드를 운용했던 사람들은 이 쩐주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티크를 차리는 거죠. 그래서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보통 뒤에 인베스트라는 단어가 붙을 때가 되게 많고 이제 이 네이버한테 물어보면은 다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뒤에 인베스트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런 회사들이 다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진장 많습니다. 회사는 무진장 많고요. 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이트 딱 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다음 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쭉쭉 이제 다 인베스트 막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회사들이 거의 다 부티크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 부티크는 평생 이제 원래 하는 일 자체가 기업들의 인수합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할 수가 있어야 이제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장점이나 단점을 이용해서 작전을 거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하는 업무가 그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많지가 않아요. 시장에. 이 M&A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평소엔 그럼 뭐 하냐? 그냥 주식하는 거예요, 주식. 네, 주식 매매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뭐 컨설팅도 하고 막 이 같이 병행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말로는 컨설팅인데 그 기업의 내부자 정보인 거죠. 내부자 정보. 그래서 미공개된 그런 정보 또는 공개됐지만 잘 포장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이 작전 세력의 실체를 보면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냥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 그냥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돈을 가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그래서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작전 세력이 될 가능성이 이제 이렇게 내포돼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살짝만 꼬시면 홀가닥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시장에 얼마나 무자비하냐? 불법 살해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가정 파탄 일어나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막. 왜 끊이지 않냐?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벌려고. 그리고 이제 이 벌금이 되게 작아요. 벌금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한 1년 막 이렇게 살면 그냥 뭐 한 100억 그냥 버니까 할만하죠. 1년에 100억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시장에. 흐름을 알아야 이제 흐름이라는 게 이 전체적인 돈의 큰 흐름인데 사실상 이거 알면은 뭐 다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을 파악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10년간 들고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잘 찾아가지고 좋은 종목 선택을 해서 좋은 종목을 제때 투자를 하는. 그래서 이 주식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위기가 오면 기회가 와요. 제가 이제 이 평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택에서 이제 쌍용차가 마인드라로 넘어가기 전엔 상황을 보면 그냥 뭐 아파트도 반토막 막 땅도 뭐 그냥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막 그렇게 됐다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투자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그 큰 돈들이 이제 막 몰려오면서 이제 돈이 막 몰리니까 뭐 일본이나 뭐 이런 이제 대형 투자자들이 막 그쪽으로 투자 결정들을 막 했죠. 많은 기업들이. 그러면서 지금은 뭐 한 10배 그냥 날아갔으니까. 부지들이. 위기가 오면 항상 거기에는 기회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제 매매법 자체가 요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 거냐. 이게 가장 큰 틀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한테 계속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작전은 증권시장에 존재하는 한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테마주 예를 많이 드는데 이 테마가 딱 껴버리면 계속 반복적인 테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계절주나 남북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선거가 이제 막 끝났는데 선거 테마주 해가지고 또 막 날아가는 종목들도 되게 많고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당선이 됐어. 근데 그 사람 남동생이 어느 회사 대표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날아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큰 흐름 뭐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박의 기회는 뭐 저는 대박을 쫓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한 수익
저는 이제 그걸 쫓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 급등 패턴 딱 나왔을 때 이 내동매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제를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날아가면 아유 뭐 또 오니까. 예.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데 날아가면 아 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좀 더 마음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전의 세부 방법론 해가지고 매집 얘기가 나오는데, 매집은 항상 최소 3개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소 3개월. 네, 항상 최소 3개월 매집. 요거는 절대 잊지 마세요. 개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일단 시작은 3개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관 펀드 매니저들이랑 같이 이렇게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 중에 갑, 시세 조정하는 이제 어떻게 조정하냐? 주식 마케팅을 하는 거죠. 신문이나 방송에 막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 노출시키는 거죠. 이런 거 찾는 건 굉장히 쉬워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상한가 친종목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상한가 친종목 해서 코데지 컴바인하고 형지 엘리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형지 엘리트라는 종목을 이렇게 치면 이제 광고를 막 때리겠죠. 뉴스. 말이 뉴스지 뭐 이거 다 광고입니다.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 교복 사업 진출했다고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돈 벌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죠? 뭐 막 뜬 게 아니잖아요. 근데 꺼리로 이제 막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형제 엘리트가 30% 그냥 상한가 쳐버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뭐 어떤 꺼리가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형제 엘리트는 지난 6일 중국 종합 패션 그룹 이 빠오시냐오와 중국 교복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이제 체결을 했잖아요. MOU네. 예, MOU입니다. 이 말 그대로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이게 이제 시작점이잖아요. 예, 가장 시작점.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형제 엘리트가. 그러면 오늘 이제 상한가를 빵 쳤어요. 그러면 이 형제 엘리트가 지금 위치가 살만한 위치냐? 이미 시작은 이쪽에서 한 거죠. 그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MOU 체결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사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형제 엘리트가 공시를 때렸을 텐데, 공시를 보면 중요 공시 대상이 없어요. 그죠? 형제 엘리트가 4월 7일 날 공시를 했는데, 지금 이 4월 7일이면 요 날이거든요. 요 날. 네. 요 날 이 전날 상한가 치고 그 다음 날 25%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왜 올랐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형제 엘리트가 말이 되냐고. 네. 그리고 나서 뉴스에 지금 MOU 체결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기자는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이 권태성 기자는. 정부도 모르는 일을. 이 정부잖아요. 금융감독원이면. 금감원도 모르는 일을 저 기자는 어떻게 알고. 그러면은 형제 엘리트의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물어봤는데, 왜 니네 자꾸 이렇게 주가가 많이 뛰었냐? 그랬을 때 즉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형제 엘리트가. 이런 식으로 작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MOU가 체결됐다라고 이제 오늘 이제 저녁 때쯤 이제 공시가 뜨겠죠.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잡아요. 네. 이미 뜬 종목은 안 잡고요. 이 초창기나 이때나 아니면은 이때 이제 못 잡으면 이제 놓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추격 매수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저런 상태에서 딱 산다 그러면.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저 상태에서 사면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한테 많이 혼나요. 절대 못 사게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신문을 통한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 기자한테 저런 정보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날아가게끔 강제로 만들어버리는, 일반인한테 오픈을 일찍 하지 왜 오늘 했냐는 거죠. 네. 날짜가 15일. 네. 왜 오늘 공시도 나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줬냐는 거죠. 이런 거를 저는 주식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지금 이제 이 정도, 이 이투데이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중간에 그림도 하나 들어갔는데, 요 정도 이렇게 기사를 올리는데, 한 뭐 돈 1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500만 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100만 원만 줘도 저 정도 기사는 실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 한 5분짜리 방송 내보내는데 뭐 한 1, 200이면 되거든요. 이 그래픽 편집까지 싹 해가지고. 주식 방송이죠. 네. 그래서 한 2, 300 정도만 들여도 방송 탈 수 있거든요. 그런 광고를 내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날라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일반 투자자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호재를 이용해서 날리는 방법론인 거죠. 어떻게 날릴 거냐. 네. 이게 시세 조정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케팅 도구는 뭐 널렸죠. 하도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공시 시스템을 이 마케팅 수단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 공시 시스템을. 그래서 대주주 같은 경우에 5% 이상의 매집을 한 이 개인 세력이 됐든 아니면 기관 세력이 됐든 그 세력이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개인 투자자인 거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가 공시를 딱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샀다. 최은이라는 사람이 2번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 사람을 열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직전 보고서에서는 6% 이렇게 들고 있다가 지금 보고서에서는 4.46% 줄였어요. 그죠? 그리고 막 상한가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개인 세력이라고 이제 제가 슈퍼개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 5% 이상의 매집된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제 5% 공시 많이 때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전에 얼마나 들고 있었냐 보는 거죠. 이렇게 8%에서 6%로 줄였네요. 자기는 손해죠. 지금 뭐 상한가 막 날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 손해일 것 같냐? 존재를 숨기는 거죠, 여기서. 그죠? 2015년 7월 6일 이후로는 이 최은이라는 사람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형지 엘리트 안에. 그래서 날릴 수가 있는 거죠. 몰래. 5% 미만으로만. 그래서 뭐 친인척 통장을 쓴다든지 해서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이 사람 마음인 거죠.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죠. 5% 공시니까. 그래서 이제 도구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널려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이 전자공시 시스템도 도구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테마는 작전이다 그랬는데, 테마는 테마고 작전은 작전이에요. 이 테마는 작전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이익을 실현을 할 거냐.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긴 한데, 이 테마는 재료예요, 재료. 그래서 작전은 작전이고, 이 테마와 작전을 같이 이렇게 이꼴로 놓으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날릴 거냐, 어떤 재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혼용해서 쓰면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마 이렇게 딱 쳐보면 그냥 이 지식인이나 백과 여기 보면 테마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지식 백과 말고 영어로 이제 테마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주제거든요. 주제. 네, 재료거든요. 주제. 네, 재료라고요. 재료. 네, 주식에서는 재료. 그죠? 연구 테마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연구 재료잖아요. 예, 이 테마라는 거는 재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의 종류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뭐 제3자 변이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아까 그 지분율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누가 많이 샀다. 요게 이제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테마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테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주식에서 얘기하는 테마는 일반적으로 요 테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테마를, 여기에 나오는 요런 테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에 핫한 테마에 해당되는 거죠. 핫한 테마. 그래서 뭐 IoT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물인터넷이죠. 지금 여기에 사물인터넷 관련된 얘기는 없나요? 빠져있네요. 요즘에 핫한 이제 테마 중에 하나가 사물인터넷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요즘에 좀 많이 핫한데, 여기 보면은 전기차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 카테고리 안에 빠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 테마는 분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이버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이버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 테마 분류도 회사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볼까요? 다음에 이 증권 들어가서 국내에 들어가서 테마 분류를 한 걸로 보면요, 이 업종하고 같이 보통 많이 나오니까 윅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테마 나눠놓은 게 네이버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테마를 나눌 때 이 옆에 이제 테마로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네이버에서 나누는 테마하고 이 다음에서 나누는 테마를 보시면 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네, 이렇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기준을, 이 형지를 나누더라도, 형지, 엘리트를 지금 여기 섬유, 의류, 신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패션으로 그냥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를 수가 있다. 네,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테마도 사람마다 어차피 다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기준 자체가. 이쪽에 한번 볼까요? 이쪽도 IoT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IT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만 나눠놓고, 그죠? 남북 테마나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다음 장도 있네요. 안 보이나요? 뭐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뭐 나누기 나름이고, 네이버 마음이고 다음 마음이고, 테마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 이 테마의 가치죠. 이 테마의 가치 산정. 오를 만한 테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오를 만한 테마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테마를 어떻게 골라낼 거냐.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작전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시나리오가 빠져서는 안 돼요. 시나리오. 내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거냐. 그래서 자금은 어떻게 조달을 하고 매집은 어떻게 해서 시세 조정은 어떻게 하고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익 실현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전체적인 시나리오 작성이 먼저 돼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종합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포섭을 해 나가는 거죠. 전주들도 포섭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조직 구성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성이 끝나면 매집한 다음에 이제 악재와 악재 위주로 막 홍보를 하겠죠. 처음에는. 그런 다음에 주가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나서 매집을 충분히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호재 위주로 이제 또 막 날리기 시작하겠죠. 그게 가장 일반론이니까. 형제 엘리트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막 악재를 터뜨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리면서도 매집은 계속 되겠죠. 일반적으로 매집 그래프를 보는 거는 이제 OBV니까 이 OBV를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매집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사실상 여기서 살짝 떨어지긴 했네요. 여기서 살짝 떨어지고 그죠? 근데 요 위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위치가 이렇게 한번 크게 먹고 나온 요 위치 그죠? 요 위치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죠? 주가 위치는 같은데 매집은 더 돼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세력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세력 물량은 지금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날린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PR을 막 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이제 이런 애들을 통해서 형제 엘리트 그냥 여기저기에 막 하는 거죠.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입니다. 나머지는 다 돈 아끼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종목들하고 이렇게 결합도 시키기도 하고 이제 이익 실현하겠죠. 이제 많이 먹었다 아이가. 지금 2,000원부터 지금 10,000원 가까이 한 4배 먹었으면 이제 많이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저 정도 위치에서. 독립실현. 쫀지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요걸 좋아해요, 요걸. 작전에 기생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익만 챙기면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형님들은 많이 먹고 나는 조금만 먹어도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요쯤에 이제 들어간다 하면, 저는 이제 보시면은 제가 계속 이제 요런 패턴이나 요런 패턴을 좋아하니까 이날 아니면 이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날 아니면 이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막 먹고 쭉쭉 먹다가 요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량 날리거든요. 전량 날리는 조건식이기 때문에 이 조건식이 요쯤이 이제 전량 날리는 조건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못 먹죠. 나머지는 못 먹어요. 이 위치에서는 제가 들어가지도 않고 한 번도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은 형님들 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먹고 형님들도 먹고 저는 조금만 먹고 형님들은 많이 먹고 상생하자는 거죠.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거는 상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쫀지포죠. 유료 추천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왜 내가 산 종목을 막 알려주냐. 사자마자 알려주면 뭐. 근데 뭐 사지도 않은 종목을 알려주기도 그렇고. 그죠? 다 무료죠, 저는. 그냥 공짜로 막 알려주거든요. 하루에도 뭐 2-3개씩은 항상 나오니까 한두 개씩은 꼭 나오고. 그런 종목들은 제가 못 먹으면 제 주변 사람이라도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샵에 이제 딱 오시는 분들한테는 돈 있냐? 돈 있으면 사라. 그냥. 이거 사도 되는 패턴이다. 뭐, 그럼 이제 사면 먹는 거고, 못 사면 못 먹는 거고. 제가 돈이 없어도 누가 돈이 있다고 하면 알려줘요. 제가 막.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죠.
매집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가장 핫한 거는 역시 삼자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예,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뭐 지금 이 시간에도 뭐 계속 삼자배정 유상증자 자체는 워낙 핫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돼요. 오늘 시점 기준으로 제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때리는 회사가 누구야? 뉴스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가희가 70억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대요. 맥스로젠이 추진한대요. 지엔코가 57억 정도 한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뭘 보냐면 돈의 액수를 봐요. 돈의 액수. 네. 이 70억이 가희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가희 딱 보면 별 도움이 안 됐나 봐요. 네, 딱 보면. 네,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가희한테 저 70억이라는 돈이 큰 도움이 안 되나 봐요. 그래도 10%는 넘어가는데 이 양봉이 막 이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막 뜨고 올라가야 이게 큰 도움이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도움이 별로 안 됐으니까 이제 안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 70억이라는 돈이 뭐 큰 도움이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아니면 결정을 한 지가 18분 됐거든요. 지금 시간이 4시가 넘어가 버렸는데 몰랐던 거죠. 일반인들이. 일반인 지금 오픈이 이제 막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갭상으로 뜰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좀 사서 이제 양봉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패턴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미리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 삼자배정 유상증자 저 사실을 발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사기 때문에 그래서 요 우상향 패턴을 만드는 거는 이제 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련된 사람들이 쫙 앞에서 먼저 사거든요. 그래서 밑에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올라가죠. 일반적으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삼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다른 회사 좀 더 보면요. 안 날라갔으니까 날라갔을 만한 이 과거 그래프를 좀 볼게요. 그러면 이 포티스 9억은 뭐 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 말고 현대시멘트에 400억이라는 돈이 이제 결정이 났는데 3월 30일 날 현대시멘트 한번 볼게요. 저 정도 돈이면 규모가 좀 있으니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상하네요, 얘는. 그죠? 감자도 있고 막 한데 거래 정지네요, 얘는. 차트 자체가. 거래 정지니까 좀 보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다른 회사를 다시 볼게요. 멜파스 181억.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멜파스를 다시 볼게요. 자, 날짜를 보겠습니다. 날짜. 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멜파스 공시가 뜬 요 날짜를 보시면 3월 29일이네요. 그죠? 3월 29일. 멜파스의 3월 29일자. 요 날이죠. 공시가 딱 뜨면 3자배정 유상증자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날아가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알고 샀냐는 거죠. 얘네들은 어떻게 알고 사고.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까 그 패턴 또 거의 동일하죠, 그죠? 저점이 높아지는. 앞에서 이렇게 이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지인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멜파스에 이제 공시가 실제로 뜨겠죠. 저쪽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 멜파스를 치면 삼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어딘가에 있겠죠. 아까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뭔가 이상하네. 슈퍼겜이 선명한 여기도 보이네. 여기도 보이고
그래서 공시가 안 떴네요. 신기하네. 그러면 어디요? 그러네요. 3월 29일. 제가 날짜를 잘못 봤네. 네, 이렇게 결정해서 뜨는 거죠. 그래서 이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3월 28일 날 난 거예요. 네, 그래서 3월 28일 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있는 금융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 멜파스가 제출을 했겠죠. 그죠? 멜파스가 3월 28일 날 이제 얘네한테 딱 던져줬는데 얘네가 공시를 3월 29일 날 한 거예요. 그러면 3월 28일 날 뭔 일이 벌어졌겠느냐 이제 좀 상상을 해보면 이거를 받은 금융감독위원회 누군가가 사겠죠. 안 사겠나? 네? 28일 날 제출을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침에 받았을 텐데 이날 저녁에 받았든지 그러면 장외로 사든지 막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출을 했어요, 이미. 예? 자기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 제출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승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상무가 직접 작성했을 리는 절대 없고, 그죠? 그 밑에 있는 뭐 과장급이나 상원급이나 걔네들이 기본 틀을 만들고 막 했을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오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작성이 되려면 법무검토까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거든요.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먼저 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상향 했는데 이상하다 하는 거죠. 왜 안 날라가지? 새 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결정했는데 하기로 했는데 날라가는 거는 이때인 거죠. 제출하고 나서 일반인한테 오픈되면 그때 빵 날라가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알아야 날라가는 거죠. 근데 공시 시스템에서 알려주기를 29일 날 알려준 거죠. 아침 9시 한 반쯤 아마 오픈됐을 텐데 9시 반이나 10시쯤 이제 오픈이 돼요. 그러면 그날의 차트를 이렇게 딱 보시면 아침에 아마 장 마감하고 정보가 오픈된 것 같아요. 차트를 봐서는. 장 마감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분 만에 끝나버린 거죠. 그냥 3분 만에. 오늘같이 저녁? 9시 땡 하자마자 상한가. 그죠? 25%에서 그냥 이 3분봉이잖아요. 3분 만에 끝나버렸으니까 1분봉으로 볼까요? 1분봉으로 보면 거기까지 가려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또 보시면 1분 만에 끝나버렸네요. 1분 만에 뭐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전날 장 마감하고 바로 공개? 이건 전날 이제 이 29일 날 접수 일자가 찍혀 있어요. 근데 28일 날 제출을 했잖아요. 지금 제출 일자가 28일이니까. 그래서 28일 날 오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찾아냈을 때 여기에서 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제출된 걸 알았잖아요. 얘를 이제 실제로 클릭해서 보면 시간이 나오거든요. 언제쯤 이제 오픈이 딱 된 건지. 여기 보면은 아침 8시 43분이네요. 장 시작하겠다. 바로. 그러니까 상한가로 날리고 싶다는 거죠. 어제 자기가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규진 기자한테 연락을 했겠죠. 멜파스 요런 일 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좀 요거 기사 좀 내보내달라고. 이런 거 전화 추적하면 다 걸릴 텐데. 아마 이 방송이 일반인들한테 오픈돼서 경찰이 알게 되면 조사 들어가면은 바로 잡혀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조사하면 다 나올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나라 보면은 주식시장 자체가 좀 더러워요, 이런 거 보면. 고급 정보. 다 불법이거든요. 참
절묘하죠. 8시 47분에 기사를, 멜파스 기사를 딱 내보내는 것 자체가 1분 만에 상한가. 할 말 없죠, 더 이상. 이래서 제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래서. 주변에 누가 이제 어떤 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꼭 알려주세요. 저도 좀 미리 좀 들어가서 많이 좀 먹게. 그리고 이제 제 매매법대로 하면 이런 고급 정보를 알게 되면 일반인들은 이제 여기서 사서 이렇게 막 계속 들고 있지만 저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죠? 그럴 이유도 없고 계속 먹고 나왔다가 먹고 나왔다가 먹고 나왔다가 먹고 나왔다가 계속 먹고 나올 수 있는데 굳이 뭐 여기서부터 꾹 참고 기다려서 요걸 먹고 나오겠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매매법대로만 하면 돼요. 결론은. 또 다른 이제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를 지니는 애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 멜파스 외에 이런 거는 진짜 뭐 세 발의 피고요. 뭐 AMI나 AMI 패턴 보면 5배, 6배 막 날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세오테크 같은 종목도 보시면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다. 제가 교재 만들 당시에 이제 막 상한가 막 때렸던 종목들이고, 이 AMI는 제가 안 들고 있는 우리 거래 대상 종목이 아니었는데, 이 세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상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일주일 좀 더 들고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잘 먹고 나왔어요. 운이죠. 이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딱 사가지고 딱 이제 저희는 이제 타이밍대로만 이제 딱 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걸려 들은 거죠.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음봉에서 팔았어요. 이 앞에 있는 음봉에서 팔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매매법이 그런 거죠. 매매법 때문에 이제 살짝 팔았다가 매매법을 이제 수정을 했어요. 이런 갭상이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지켜보다가 이렇게 완전히 덮었을 때 팔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먹자. 이런 매매법으로 이제 지금은 수정해놨는데, 얘 때문에 수정된 거죠. 세오테크 때문에. 급등지 매매법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수합병 얘기를 이제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못지 않아요. M&A라는 호재는 이 펄하고 쉘하고 이제 합해지는 개념인데, 제가 카카오 얘기를 좀 했었죠. 그죠? 이게 이제 이 우회 상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다음 카카오가 이제 우회 상장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한 6만원 하던 이 회사의 주가가 이 18만원까지 뛰었어요. 근데 뛸 수밖에 없는 게, 이 적자가 계속 나던 회사에, 알맹이 흑자 회사를 집어 넣는 개념이거든요. 카카오는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흑자 기업을 집어 넣어버리면, 기존에 있던 이 회사는 이제 어차피 껍데기로 쓰이는 거고, 이제 제대로 된 회사가 들어갔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쪽 패턴은. 이런 이제 호재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호재거리가 M&A라는 겁니다. M&A. 그래서 회사를 아예 인수 합병해버리거나, 그래서 동양증권이 유안타증권으로 바뀌었어요. 유안타증권으로. 그래서 유안타증권의 주가를 이제 보시면, 유안타증권도 이제 계속 이 동양이라는 그 동양그룹이 뭐 거의 망하다시피 했으니까 지금은 이 굉장히 잘 나가던 이제 동양그룹이 이렇게 쭉 망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쯤에 이제 이 유안타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유안타로 딱 바뀌고 나서 막 급등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유안타 회장이 이제 주식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거죠. 증권사 회장이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막 하는 거죠. 투자 결정하고 나서 또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2,000원 하던 주식이 뭐 한 8,000원까지 그냥 무난하게 막 날아가는 거죠. 4배 정도 뛴 그런 예제고요. 유안타증권. 이런 게 이제 M&A입니다. M&A.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M&A 호재로 지금 이제 한참 진행 중인 게 뭐가 있냐면 DSK가 있어요.
DSK. DSK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한 2,350원에 이렇게 제가 아는 지인이 얘를 3,500원에 들고 있어요. 3,500원에. 3,500원에 들고 있던 주식을 이때까지도 안 판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상한가 딱 채워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를 딱 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형님이거든요. 저보다 형님인데 형님 팔면 안 되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음봉 나올 때까지는 절대 팔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짝 음봉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요 앞에 있는 양봉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는 팔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요때 팔았거든요. 요때. 요날 이제 저 위에서부터 막 내려올 때 한 3분의 1 지점 정도, 한 요 정도 포인트에서 한 30%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한 10배를 먹은 거죠. 이렇게. 3,500원부터 시작해서. 한 9배 가까이 먹었겠네요. 저한테 소고기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7,500만원어치 들고 있었는데. 7,500에 10배면 7억 5천인데 저한테 소고기를 사주신다고 참. 제가 사먹는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소고기 사먹을 돈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건지. 어쨌든 저도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제 지인 중에 이제 한 명이 그런 일을 경험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할 때 제가 그래도 조금 미약하나마 도움이 된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전량 팔기를 원했는데 전량 팔고 또 다시 들어갔으면 했는데 쫄려서 그건 못하겠다, 자기는. 그래서 30%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배 뜬 종목은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다 전량 처분하기는 아까운가 봐요. 계속. 더 올라갈지 몰라요. 예, 지금 아마 한 1, 20%는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종목들이 이제 아까 이제 1000% 먹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엑스파일에서. 그 엑스파일에서 얘기하는 1000%나 500% 막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호재가 되는 게 M&A입니다. M&A 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런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료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재료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냐 아니면 인수합병이냐 또는 이제 주식 분할이 있어요. 주식 분할을 한 게 아모레죠. 그래서 아모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랐죠. 엄청 올랐죠. 막 무진장 오르죠. 액면 분할을 이 결정을 요 시점 정도에 했는데 이 액면 분할도 굉장히 큰 호재거리입니다. 주식에서. 액면 분할을 했는데도 막 주가가 별로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니까 더 오르고 막. 그게 액면 분할입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도 얘는 이제 성장주였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패턴이었던 거죠. 5만원이 이제 45만원까지도 찍었는데 10배 가죠. 10배 갈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M&A나 우회상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M&A를 통한 우회상장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껍데기만 있는 회사들, 적자인 회사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얼마 전에 이제 또 이 따끈따끈한 애인데 얘도 이노텍이었을 거예요. 이노텍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니텍이었나? 아닌데 이노텍이 맞는 것 같은데. 이노칩. 이노칩이라는 회사가 M&A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노칩이라는 회사고요. 이노칩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결정을 한 거예요. 합병이라는 게 이제 M&A인 거죠. 예, M&A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우회 상장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요건 충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리젝 놓은 거죠. 리젝. 그랬더니 이제 다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를 했고 신고서를 제출을 한 거죠. 합병하겠다 다시.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예, 이런 진행 중인 애가 아까 보시면 계속 한 4배는 그냥 거뜬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000원이니까 지금 14,000원이라고 해도 예, 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얘가.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저도 이제 이 공시를 통해서 먼저 이제 접하고 페일난 거 보고 이게 이제 모다그룹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다시 늘 것 같은 거예요. 네? 여기서 페일 났다고 이제 이 미해당됐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왔어도 이 이노칩의 대주주를 봤을 때 그 대주주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주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예, 제가 보기에는 슈퍼 매기급이거든요, 그 사람이. 돈도 좀 있고 굴릴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추진할 것 같다. 이거는 반드시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꼭대기까지 다시 갈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양봉, 그 다음 양봉, 요때 안 사고 요날 산 거죠, 제가. 요날.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나왔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다시 본 이유가 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네. 이 호재는 살아있거든요, 지금 계속. 이 재료가 살아있다고 하거든요. 이 재료가 살아있으면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저는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이 패턴은 놓쳤고, 이쪽 패턴에서 이제 분석하고 나서 여기까지 먹고, 여기서 이제 요날 딱 빠져나오고, 또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제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양봉 또 떴으니까, 음봉 뜨고 나서 양봉 떴으니까, 이런 날은 좀 들어가도 될만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호재 자체가, 이 재료 자체가 7,500원이면 곱하기 4, 47에 28, 28,000원까지는 갈 만한 호재다. 28,000원까지는 갈 만한 호재다. 그래서 전고점도 뚫고 올라갈 만한 호재거리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셔도 돼요. 이게 우회상장입니다, 우회상장. 네. 뭐 감자 한 다음에 유상증자 때리고 하는 것들은 저는 쓰레기 주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절대 안 삽니다. 이런 종목은. 나중에 이제 흑자가 설령 나더라도 안 사요. 감자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그 다음에 피라미드, 뭐 전법이라든지 뭐 전원 우선주 이런 것들은 제가 취급을 안 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갑 중에 갑 시세 조정, 마케팅. 일반인한테 노출을 시켜야죠. 그죠? 그래야 시세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류에는 이제 가장매매, 통정매매, 자전거래 같은 게 있는데 다 불법이니까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어차피 내가 직접 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나 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식 작전의 이제 하나인 상한가 말아 올리기와 굳히기 요런 용어들이 있다. 그리고 요런 게 뭐다. 그 내용,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이상의 내용은 필요가 없고, 상한가 따라잡기 안 했으면 좋겠다.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한 방에 훅 가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이제 고급 기법이거든요. 굉장히 고수 영역이에요. 그쪽은. 그러니까 막 내동매매를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건들지 마라. 아직은. 스스로 본인만의 매매법을 완전히 만들고 완전히 만들어서 룰이 이제 확신이 딱 드는 시점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한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저 꼭대기에서 확 물릴 수가 있거든요.
이 꼭대기에서. 상한가 딱 칠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안 친 거죠. 그리고 나서 막 떨어져 다시. 근데 떨어지는 폭이 그냥 한 20%. 이날도 그냥 한 9%, 한 10% 막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쫄리는 거죠. 손절해버려 막. 더 사야 되는데. 그럴 자신 없으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재료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날 뜬 재료가 뭐냐? 이노치. 그러면 이날 3월 24일 아니면 3월 25일 요때쯤에 뭔가 공시가 떴을 거라고요. 저 정도 파형을 만들어내려면 무조건 공시를 뜨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28일, 29일이면은 뭐 요거나 요건데 요 사이에 있는 24일 요거죠. 그죠? 24일 공시가 24일 날 공시가 뜬 게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게 요 두 개예요. 우회상장. 그러면 우회상장에 대한 재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면 이노칩이라는 회사와 이 모다라는 회사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회사의 가치를. 그리고 주식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향후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이 돼야 이제 확 집어넣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남들이 사니까 따라서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재료 분석을 통해서 내가 가치를 산정을 해본 다음에 최소 여기까지는 뛰는 게 정상이다 라는 이 나만의 가치 산정 방식이 있어야 되고, 그때까지 한 번만 사고 끝까지 안 팔 거냐 아니면 중간에 사고 팔고를 계속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막 매매를 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쪽입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냥 푹 꺼지는 경우도 수두룩하거든요. 하루처럼. 이런 애들처럼. 더 날아갈 줄 알았는데 양봉이었잖아요. 양봉이었는데 그냥 뚝뚝뚝뚝뚝뚝뚝 그냥 아무 양봉이나 그냥 막 잡아서 들어가면 여전히 뚝뚝뚝.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샀다 그러면 아직도 마음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샀다 그러면은 요때쯤까지 마음고생. 시점 놓쳤다 그러면 또 이때. 이런 게 상한가 따라잡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하시기에는. 그래서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마케팅 도구 보면 내용이 이제 공시는 이해되셨을 거고, 뉴스나 기사는 뭐 당연히 이해되실 거고, IR 심지어는 기업 설명회,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도 마케팅 도구로 쓴다는 거죠. 누가? 작전 세력들이.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인이에요. 월급쟁이. 그냥 슈퍼개미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믿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바보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 어떤 기사 내용을 보고 그 기자의 말을 믿고 들어간다? 바본 거죠. 나만의 가치 산정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없이 그냥 막 들어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추해요. 어떤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고 이 호재가 막 여기까지 갈 것 같아가지고 내동맹인 거죠. 자기 의견이 전혀 없는. 그래서 줏대가 있어야 돼요. 줏대. 주식 투자에서는 그 줏대가 큰 역할을 합니다. 막 찌라시 보고 하고 막 티저 보고 하고 막 보면은 이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답답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런 거에 막 이렇게 놀아나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자신만의 룰을 만들고 이 찌라시를 받아서 본인이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찌라시를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가치 산정도 제대로 안 되고. 얼굴마담.
유명인, 뭐 싸이 같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 그 아빠, 뭐 싸이 아빠가 대주주라서 그냥 뭐 날아가는 뭐 그런 종목도 있고. 되게 웃긴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 주식은. 뭐 LG그룹 뭐 구본무 그 구시집안 회장의 뭐 막내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라서 뭐 막 날아가고. 작전에도 주제가 있다, 뭐 테마가 있다, 뭐 이러는데 이렇게 저는 섞어서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테마는 테마고 작전은 작전. 작전주하고 테마주는 이 구분을 좀 질 수 있어야 돼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뭐 엄청난 얘기들이죠. 근데 이 신기술 관련, 신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도 말아먹는 신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삼성그룹에서 막 전폭적으로 밀고 있어도 말아먹는 사업이 있다시피 일반 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했다고 해가지고 신기술을 막 해가지고 특허를 내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날아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절대 그런 종목에 이제 함부로 막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가능성만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리스크가 있다. 꼭 실적 확인하고 개선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거는 비추.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다. 네.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한번 날아가는 이제 천물이라는 거죠. 천물.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냥 쭉쭉쭉쭉 계속 갑니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기업들이 그냥 계속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쭉쭉. 실제 이제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봤던 게 이제 좀 전에 봤던 이 종목이 광동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지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이 그래프를 만든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종목 분석을 그냥 보는 거예요. 종목 분석.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6에서 5위, 9, 5, 6위까지 이렇게 싹 가다가 이제 주저앉은 거죠. 실적이 주저앉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실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세 개가. 그죠? 2013년 12월부터 이 정권은 지금 안 나오니까 못 보는 거고. 그죠? 연간 이걸 누르면 나오려나요? 2011년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늘어나고 여기서 여기로 늘어나고 여기서 여기로 늘어나고 늘어났어요. 그죠? 2011년도부터 늘어났으니까 2011년도부터 보면 그러면 2010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2011년 요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요때 또 발표를 한 거고 요때 또 발표를 한 거고 요때 또 발표를 한 거고. 이해되셨죠? 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었던 거죠. 이제 막 갑니다. 이제 계속. 이게 실적이에요. 실적. 그거에 따라서 돈도 나름 계속 꾸준히 잘 벌었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네, 돈도 꾸준히 잘 벌고 실적도 늘어나는 그런 기업에 투자,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투자. 하루 이틀 들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 뭐 3개월 이상 막 계속 들고 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실적 베이스입니다. 항상.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작전에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적이 없으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실적도 없이 빵 날아갔다. 빵 날아가는 종목들 중에 이제 중국 관련 테마주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원양자원인데, 뭐 10배 가요, 이렇게 막. 14배 갔네요. 1,100원부터 14,000원까지 날아갔으니까. 막 날아가는데, 절대,
막 이렇게 추격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멈추고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서는 안 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고점들, 이런 고점들에서는 추격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컴투스나 뭐 이런 실적이 따르는 종목과 실적이 없는 종목, 얘는 실적이 없거든요. 중국원전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종목 분석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쭉 내리면 이제 실적이 막 뜨니까 이렇게 보시면 실적이 오히려 줄고 있죠, 그죠? 네, 그죠? 여기 실적이 없거든요. 실적이 없는데도 그냥 날아간 거예요. 네, 꺼리죠. 꺼리로 날아간 거죠. 그러면 다시 원복되는 거죠. 이게 꺼리입니다, 꺼리. 네, 이게 작전이죠, 작전. 작전. 중국 테마를 이용한. 네. 황사테마. 봄에 뭐 지금 이제 이 회사명이 계속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리비전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웅진이 코웨이에 이제 이 회사를 매각하면서 이 웅진이 다른 회사에 매각하면서 웅진을 이제 드러낸 거죠. 그 회사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웨이라고 남아 있는 거고요. 뭐 웰크론이나 크리네사이언스 이런 이제 황사 테마주들인데, 저는 웰크론이나 슈비츠나 썰구바이오나 이런 회사들은 안 하고 이 회사만 하고 있잖아요. 예, 실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계속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 그런 회사들만 하고 고평가돼 있으면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저평가돼 있는 애들만 찾다 보니까 그런 애들 중에 하나만 딱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게 많은데, 저는 손오공 같은 회사도 요즘에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데도 안 해요. 제 기준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손도 안 하고. 근데 이제 GS 홈쇼핑이나 롯데 홈쇼핑이나 이런 데는 하죠, 제가. 왜냐하면 제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테마주를 안 하냐? 이 봄 테마주예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계절 테마주들이 섞여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GS 홈쇼핑을 한번 찾아보면요, 이렇게 GS 홈쇼핑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제가 계속 해서 먹고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실적이 있는 애들은 하는 거죠, 제가.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저평가 우량주, 저평가 성장주, 그런 거에 해당이 되면 합니다. 이 종목이 GS 홈쇼핑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고점에가 있으면 안 하겠죠. 저평가가 아니니까. 네, 지금 저점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먹고 나오고, 여기도 먹고 나오고, 여기도 먹고 나오고, 저는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 테마주에는 뭐가 있냐, 막 이런 테마주들이 쭉 있는데, 제가 이제 동우 하고 있습니다. 동우. 다른 회사들은 안 하고요. 동우 하나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은 다 안 합니다. 다 제 대상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화전기나 재룡전기, 선도전기 이런 회사들은 하고요. 뭐 강영전기도 가끔 나올 때도 있고, 삼영전기, 이 전기 전력 회사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름 다가오잖아요. 지금 이미 고점에 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름 테마주들은 봄에 고점일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세명전기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앞에서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하고, 여름에 이제 막 저점 형성할 수도 있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절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포인트가 항상 그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상 이 남북 테마주에 더 엮이는 게 훨씬 맞거든요. 이 얘네들이. 그래서 따로 이제 색칠을 좀 했고요.
태풍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파로 아까 제가 잠깐 예제를 들었는데 이쪽에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이 남해화학만 삼성정밀화학도 있네요. 요런 종목들은 좀 합니다. 이 삼성정밀화학은 얼마 전에 이제 롯데로 팔려나가면서 롯데정밀화학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롯데정밀화학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금은 드러내졌네요. 그죠? 왜 드러냈나 봤더니 적자네요. 그죠? 네, 적자 발생을 해서 드러냈네요. 제가.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다시 안 하겠죠. 3년 연속 흑자를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또 어떤 종목이 있었죠? 남해화학 있었죠. 네,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볼까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매집이 안 돼 있네요. OBV가.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해화학을 현 시점 기준으로 한 번 더 보면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근데 제 조건식에는 이제 안 맞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급등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급등이 가능한 포인트에 있기는 합니다. 이제 좀만 더 올라오면, 그래서 한 요 정도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매수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건식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그 조건식에 맞지 않으면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대상 종목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저는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종목이라고 하면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종목들만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미래에도 확실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애들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회성 테마는 버렸으면 좋겠다. 메르스처럼. 메르스 태어나서 한번 딱 작년 처음 들은 그런 애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정치인 테마주 막 이런 것들은 저는 안 하거든요. 흑자일 것, 그리고 심리적 저점 상태에 있을 것, 그리고 욕심은 절대 안 내고 상패 가능성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이 많은 회사들이 상패당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상패당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겨울 테마주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여기 바로 보이네요. RNL 바이오 해서 상장 폐지됐거든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중간중간 계속 하니까 겨울에는 이제 게임이나 추위 이런 테마주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회사들은 이제 원유 가격하고 더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마케팅 테마부터는 잠깐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시죠.